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인사 말씀을 해주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유지상 의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과의 이병진 과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 산업본부의 김민석 본부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조규조 상근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에 이제 법조계를 대변해 주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산업계를 대표해서 시어스랩의 정진욱 대표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토론자분들께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TV에서 지금 현재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수음이 좀 확실하게 되려면 마이크 버튼을 꼭 누르시고 발표를 해주시고 발언이 끝나시면 꼭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그 마이크를 유지상 의장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지상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을 맡고 있는 유지상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인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이 토론회 끝까지 같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저희가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법 제정을 좀 어떻게 좀 일정을 좀 앞당기고 또 좀 빨리 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저희가 코로나 엔데믹과 더불어서 2020년부터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그 디지털 혁신의 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안에는 정말 많은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AR, VR 전통적인 AR, VR, XR 기술로부터 해서 2015년 이후에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개발이 되고 NFT라는 가상자산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되면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 가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메타버스 범주 안에 지금 포함시키는 이런 형태로 그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법 제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법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기반이 되는 토대죠. 법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법 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과 또 그 외에 메타버스 자체에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사실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법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법 발의와 더불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예산 문제라든가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예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결정적인 모든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발제를 해주실 토론을 해주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잘 의원님께서 좀 반영을 해주셔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가 되고 더불어서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데 국회에서도 좀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이제 토론 하실 분들을 다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순서상 우리 정부 관계자이신 우리 이병진 디지털 컨텐츠과 과기정통부 디지털 컨텐츠과 이병진 과장님께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 시간도 관계가 있고 저희가 한 40분 정도 토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키워드 위주로 짤막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작년 이맘때죠. 작년 1월 20일 날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야심차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오늘 1월 19일이니까 그 이후에 과기정통부가 이 메타버스의 중요성에 더불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R&D라든가 기업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반법이 조성이 되고 나면 이런 뭐 어떤 예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먼저 이병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과 이병진 과장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지금 산업계나 뭐 여러 학계나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토론을 마련해 주신 허원 의원님하고 조준희 회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일단 정부는 지난 1월 한 1년 전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을 저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신사업 선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랫폼 개발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그 작년 9월에 그 범정부 합동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때 메타버스를 6대 디지털 혁신 기술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서 대폭적인 기술 개발과 이제 지원을 약속한 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 원칙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산업계에서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고 다양한 이용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다양한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그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제정해서 이러한 부분을 시민사의 어떤 자율성과 역량에 기반한 자유규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약간 늘어서 2,200억 규모로 금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D 기술 개발 한 60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실증 사업과 같은 BR&D에 1,6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시범 같은 기반 기술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박관우 회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올해 융합대학원을 5개로 늘리고 아카데미를 2개수로 늘리는 등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저희 이제 인력 양성부터 기술 개발, 시범 사업, 해외 투자 같은 산업지대에 대한 전 주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되기 때문에 예산 획득이라든지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메타버스 법이 제정이 되면 글로벌 차원에서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책에 이어서 이 법제도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선점하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되어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메타버스가 ICT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 널리 융복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시급히 통과되는 생각을 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정책이 어쨌든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이 R&D 예산이 올해 2,200억이 국회에서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분야를 보면 저희가 약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의 그 지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좀 기업들한테 맡기고 기업이 좀 개발하기가 어렵다든가 좀 장기적인 과제 같은데 좀 올인하는 게 오히려 이 투자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분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우리가 TF를 구성을 해서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산도 몰아줄 수 있는 이런 예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과기정통부의 정책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갔을 때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에 없던 건데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 이제 그런 이제 법 제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좀 국회에서 해주실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예정이 없던 거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평소에 굉장히 메타버스에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갖고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선은 뭐 자랑부터 먼저 하자면 조금 전에 발표했던 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이 현재 2개에서 5개로 늘어났는데 최초로 그 2개를 시도한 게 저였고, 그죠? 네, 알고 계시네요. 저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과기부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행히 또 올해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CES에 그 저희 과방위의 간사님 2분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4명의 이제 과방위 위원이 갔었던 건데, 그때 이제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지금 딱 말씀하셨던 그 생태계 조성에서 장기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과기부가 애써야 된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같은 경우도 그냥 6년이나 7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뭐 메타 같은 경우도 10에서 15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할 거고, 또 과기부도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이렇게 2개의 학교에 투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애썼던 것처럼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말씀만이라도 굉장히 든든한 아주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를 우리가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메타의 후원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네, 메타버스의 전도사 네.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의 우리 과기정통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나이파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메타버스 산업본부가 있어요. 거기 인력이 제가 알기로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본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민석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50명 정도의 인력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나이파의 메타버스 산업본부에서 추진 중이신 이 관련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고 또 이제 기반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나이파가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한 정책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 산업본부장 김민석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을 투자 얘기를 좀 하셔서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메타버스 신산업 전략이 나왔을 때 전후를 좀 비교해 보면 김상 교수님께서 쓰셨던 그 책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딱 메타가 이름을 바꾼 이후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때 저희가 전략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침체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얘기를 좀 드려보면 그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했는지 봤더니 2021년도에만 570억 달러, 전 세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570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는데 22년도 1월부터 5월에만 그 2배가 넘는 1,2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는 건 뭐지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메타버스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관광, 여행, 한류, 엔터테인먼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분야들을 좀 보면 에너지,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조립, 생산 이쪽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밑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관광,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동력이 두 개가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나 전략 산업들의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이 산업들이 조금 더 경쟁 우위의 상황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하나의 토끼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리한 국민 생활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는 그 내용들을 좀 트리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그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화학 이런 분야에서 그 투자를 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이제 지원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올해에는 산업단지 전체로 좀 확산을 해서 파급을 좀 넓히고,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 전체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제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 같은 게 나올지를 몰랐죠. 근데 카카오톡 나오면서 그런 디바이스가 보급이 됐듯이 뭔가 그걸 트리거링 해줄 수 있는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방향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출근하러 가거나 학교에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곳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야 되는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또는 그 이후에 여가 시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들을 사는 쇼핑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호가 오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디바이스를 발표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메타도 새로운 디바이스를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들을 좀 봤을 때는 컨슈머용 일반 개인용 시장으로 들어오는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대가 홀로렌즈의 한 절반 정도 되는 2,000불에서 2,500불 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분명히 업무용이나 생산용 시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생태가 형성됐을 때 우리 개발자들이 그 공간에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두 가지의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짧게 좀 저희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기업분들이 메타버스 산업의 서비스를 런칭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내가 이걸 했을 때 이게 관련된 규제나 이 투자를 했을 때 이걸 했을 때 나중에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거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난 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기본법이 마련됐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장치, 제도, 또는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먼저 선언적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발의해 주신 법안에 보면 메타버스 생태계 산업 진흥을 위해서 전담 기관도 필요하고, 또 지원 센터도 필요하고, 협회도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만은, 사실 지금 제가 얼라이언스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진 지 한 1년 5개월 정도 됐고, 야심차게 과기정통부가 민간 주도의 어떤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체로 얼라이언스를 이제 성대하게 발족을 시켰죠. 근데 사실은 그 시작될 때 뭐 그런 큰 우리가 의미와는 좀 다르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땐 좀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라이언스가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주도의 협력체이기 때문에 국가 정부가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협의체라고 봐요, 이 얼라이언스가. 그래서 그리고 이미 900개가 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수렴을 하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수렴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전담 기관이나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얼라이언스의 설립 취지와 더불어서 그런 내용들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좀 추진이 될 수 있게 우리 과기정통부의 이병진 과장님과 우리 김민석 본부장님께 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갔고, 이 메타버스 이 산업협회가 지금 이제 23년이니까 21년도 11월 경에 이제 창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이바하고 이제 코브라라고 두 개의 협회가 합쳐져서 이제 한국 산업 메타버스 산업협회가 만들어졌는데, 출범이 지금 1년이 좀 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협회에서 느끼는 이 메타버스 산업계의 애로사항이 뭐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다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추가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건지, 우리 협회 그 상근 부회장님이신 조기조 부회장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지금 유지상 의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생략을 하고요. 오늘 먼저 그 기반법을 제정해 주시고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그 허은나 의원님, 그리고 행사를 공동 주관하시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준희 회장님, 그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그 과기부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파악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보면,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자율 규제의 필요성,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 또 메타버스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정비, 또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율자동차하고 메타버스를 비교한다면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자동차의 기술 수준은 레벨 0에서 5까지 6단계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략 한 레벨 1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 메타버스는 다양한 기술과의 산업이 융합되기 때문에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초기 상태에 있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지양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 산업의 규제를 이 메타버스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규제의 관성, 요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게임 산업법에 의한 게임물 규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게임물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강력한 사전, 사후 규제를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게임 규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적 요소가 있으면 메타버스는 목적에 상관없이 게임물 등급 분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관련 규제 당국의 입장입니다. 메타버스가 게임물 등급 분류 대상이 되면 등급 분류를 받기 전에는 출시가 불가능하고 사행 행위 금지, 과몰입 예방 등 내용 규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직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서는 위험 요인도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근데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쉽고 저렴하게 교육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교육 성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직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현재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그 현재 그 제안된 기반법이 그런 요건을 충족하느냐고 지금 말씀하신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네.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저희들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용자 보호와 생태계 지수 확립을 위해서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든지 발전 방향의 가변성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체제를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과몰입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일단 업계가 이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실 네이버 제페토라든지 SK 이프렌드 등은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 또 국제 전문 기업과의 협업 이거를 이미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반법에서 그 메타버스 그 협회를 법정기구로 설립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서 뭐 메타버스의 이용 촉진 확산이라든지 자율규제, 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또 과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회가 앞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기본법에서 뭐 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 또 뭐 규제 개선, 지속적인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그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관련 법이 빨리 제정이 되는 게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까 이제 게임산업진흥법하고 이제 뭐 충돌 문제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송도영 변호사님께서 법률 이제 뭐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과방위에서 이제 그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 김영식 의원님하고 허은하 의원님하고 조승래 의원님하고 그래서 이제 각각 법안이 약간 틀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이제 병합해서 통합안이 이제 관련 소위 위원회에 이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허 의원님 안으로 하시든 아니면 통합법안으로 하시든 통합법안이 아직 비공개라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게 좀 불편하시면 이제 허 의원님 안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안의 특징하고 과연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의도하고 관련이 있게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자율규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 요소인데 더불어서 이제 이 메타버스 산업이 정말 이게 진흥이 될 수 있는 법안인지 이거를 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주최진 허은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전에 인사 말씀하실 때 이제 인간 소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법을 하면 참 차가운 얘기인데 이 메타버스 법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어려운 뭐 전장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이동권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꼭 MZ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지체장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 법안에 이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가상인력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허은하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은 띄어쓰기를 좀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이게 2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먼저 이제 김영식 의원을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화폐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이한 조항인데요. 약정에 따라서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하고 양도할 수 있고 이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위반할 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좀 규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대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기본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두고 이제 임시기준이라는 규제 개선 프레임워크를 하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최해주신 허은하 의원님 발의하신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제 진흥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허은하 의원안의 이제 특징은 메타버스 외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 같이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이제 관련해서 어떤 사업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자에게 준다면 허은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제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업자 부분에 대한 신고제도 자체가 또 규제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자족적 신고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사업자가 어떤 현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점, 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조특법 개정안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만 세금이나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특정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넓혀버리면 수험자가 이제 넓다는 장점도 있지만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신고제도는 자족적 신고라고 운영이 되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규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새 법안마다 자율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김영식 의원안이 약간 공동규제에 가깝다면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에 훨씬 가까운 유형입니다. 근데 한동안 이제 자율규제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자율규제는 선이고 공동규제나 정부규제는 나쁘다, 약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의료나 안전이나 이쪽은 공동규제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고요. 콘텐츠나 이제 민간 자율에 맡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나온 얘기가 융복합인데, 그 메타버스 자체의 산업의 발전도 있지만 타 산업과 융복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규제의 형태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정한다기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규정하고 정부가 그걸 적절히 지원하는 형태를 바탕으로 하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 법안이 지금 나와 있고 과방위 예전 공청회에서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법안의 내용들이 특징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통합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절히 성안을 하고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산업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능법이란 이름 아래 지능 아닌 규제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진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법이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규제 문제예요. 사실은 법이 있어서 못하는 뭐 새로운 사업 신사업을 못한다든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저도 쭉 읽어봤는데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업진흥법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규제를 자율규제에 맡기고 여기서는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로 이 법안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산업진흥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결국 산업에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느낄 거냐 이 법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관우 대표님께서 아주 그 발표에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건의 사항들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우리 또 시얼즈랩의 우리 정진욱 대표님께서 과연 이 법안이 긍정적인 효과가 클지 부정적인 효과가 클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무거우시겠지만 우리 허은하 의원님도 계시니까 직접 발의를 해주신 좀 임팩트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청강현실 전문기업인 시어스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산업계의 대표로 이렇게 불려온 차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말랑말랑한 서비스를 갑자기 만들다가 이제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구조가 금방 전환이 안 되는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굉장히 지금 산업 초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굉장히 실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들을 국내 회사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메타도 말씀하셨던 매덕부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냐라고 자문하게 되면은 메타 직원들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지금 서비스를 만드는 실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메이저 기업들이 그런 대규모의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미래에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뭐 법전을 이렇게 발의하신 거를 다 읽고 오진 않았는데 사실 뭐 만드느라고 읽을 시간도 없고 해서 근데 저희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출현하지 않았는데 지금 약간의 이게 원형의 어떤 서비스 모양들이 약간 게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이제 어떤 법들하고 충돌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고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면 정말 뭐 이렇게 뭔가 기능을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그 게임법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뭐 다 아시겠지만 아직 산업 초기다 보니까 그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이 되게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사실 성인 컨텐츠 자극적이고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컨텐츠로 일단 먼저 활성화됐고 그리고 모바일도 지금은 실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지만 원래 제일 처음에 모바일 많이 썼던 서비스가 게임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도 아직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컨텐츠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규제가 사실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떤 새로운 이 말랑말랑한 어떤 새로운 BM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해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과기부랑 같이 이제 그 미러시티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미러시티의 목표가 지금 사실 저희가 아까 웅진 김상균 대표님 말씀하셨던 서비스도 저희가 같이 웅진이랑 개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산업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저희 같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그 폴리티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막 접목이 돼야 돼요. 접목이 돼야지 실제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사실 이 법안이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고 굉장히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뭐 엔터미디어나 교육이나 뭐 커머스랑 접목되면서 여러 가지 법들이랑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발의하신 법이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법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실제적인 어떤 BM을 만들어 갈 때 그런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미러시티가 사실 일반인들도 손쉽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방형 플랫폼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는 실패의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제 기존의 그런 이제 산업 분야의 BM들을 접목을 낮은 비용으로 하면서 실패의 비용을 낮춰서 계속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좀 제공하자고 하는데 저희도 굉장히 이제 의원님과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 그런 이제 툴을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기업의 입장을 다 대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 얼라이언스가 그 역할을 좀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네. 기업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고 네. 그러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업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박간우 대표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국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 CES 2023에도 사실 의원님도 가셨었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거기 전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판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그 이유가 뭘지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버넌스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은 뭐 토론회에도 참석을 안 하시고 소개를 안 받으셨습니다만은 이쪽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정책관 과기정통부에 우리 오용수 국장님이 여기 나오셨어요.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시나리오에는 없었습니다만은 허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기정통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국회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 자리에 통해서 우리 허 의원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 우리나라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짤막하게 좀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하고 있는 일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그거 아니고 하고 있는 일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일단
그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걸 기술 또는 어떤 플랫폼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둔 게 사실은 개발자와 운영자,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덕목이 뭔지, 그래서 그걸 메타버스 윤리원칙으로 규명하고 바텀업으로 그거를 쭉 2년간 작업을 해서 작년 11월 말에 일단 윤리원칙 이런 개념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그 국민 일반이 좀 파편화된 걸로 이해하기도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취약계층이나 성인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ICT가 오히려 지금 디지털 이코노미 활성화되는 가운데서 메타버스라는 어떤 다음에 어떤 큰 플랫폼을 지향해 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먼저 그런 어떤 그 법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규범을 만드는 게 오히려 우선이다 해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법안에 대한 건 어차피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또 발의한 내용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진행해 주실 거라 믿고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타법하고 지금 충돌된 특히 레가시 법안들하고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ICT 아닌 다른 산업 도메인들하고 연결된 모든 법들 여러 개 부처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미 민관 혁신 TF를 통해서 계속 검토해서 약 30여 개 과제들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걸 2월 중에 아마 전체적으로 규제 로드맵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다라는 거를 30여 개 아젠다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 같은 걸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당연히 뭐 국회 보고 드리고 또 그런 자리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지금 뭐 기술 패권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에 더욱더 기업들의 어떤 방향이나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이렇게 요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회하고 정부가 힘을 합치면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한 시장의 동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그 투자나 특히 인재 양성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예상이 없던 질문을 드려왔고, 근데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고요. 옆에서 제가 계속 뵈니까 우리 허원하 의원님께서 뭘 계속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토론도 들으셨고, 굉장히 제가 오늘 어깨가 무겁게 부담을 드리는 그런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기 위해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허 의원님께서 이제 보고 듣고 느끼신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역할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허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예.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허 의원님이 마무리 말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그러면 조 회장님께서 오늘 이 행사도 또 주최를 해주셨는데 주관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정리는 허 의원님이 결국 이제 책임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허 의원님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협회 부회장 때부터 이제 입법 관련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4년 이상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세 가지만 여기 지금 많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자분님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메타버스 산업은 융합 산업입니다. 융합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와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의 의견은 충분히 청취하되 그 의견들을 다 담아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른 입법을 통해서 개정 작업으로 다뤄야 될 거는 개정 작업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이 늦어질수록 산업이 안 커진 다음에 입법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 적시성에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정부 입법 과제가 아니고 국회 입법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아니고 막상 법이 통과해도 시행령 준비부터 실제 기업이나 산업에 적용되기까지는 또 한 1, 2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입법도 늦고 시행령도 늦을 때는 정말 적시성을 떠나서
산업이 거의 뭐 붕괴된 후에 이제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회성이나 단편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그리고 그걸 청취한 거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 훌륭하신 의원님들 간의 그런 진정한 그런 컨버전스가 돼야지만 아마 우리 메타버스 산업이 그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그 중요한 산업 보국의 중요한 어떤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사실은 이제 순서를 제가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먼저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 좀 더 짐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슈를 배제하고 기술 관련된 거니까 네. 허심탄회하게 좀 네. 김상균 교수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제 법안을 지금 봤는데 사실 정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의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제 2조 정의의 1항을 보게 되면 블라블라 한 다음에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가상이란 말 자체가 철학적으로 봤을 때 난 이그지스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건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지적 재산권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들을 가상이라고 볼 건지 안 볼 건지에 대한 좀 논쟁거리 될 것 같고요. 하나 뒤에는 가상의 공간인데, 공간이 일반적으로 3차원을 예를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2D 디바이스, 2D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나 또는 양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분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성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걸리고요. 2조에서 맨 마지막 항에도 아바타란 시각적으로 구현된 개인의 식별 이미지를 말하시긴 했는데, 실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오디오 기반의 아바타도 이미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좀 더 광의적으로 봐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좀 확대해 주시면 나중에 이 법에서 뭔가 다루지 못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크게 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포함해서 답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제적인 피드백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법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토론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주신 조준희 회장께서 마지막까지 저에게 되게 큰 힘을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뭘 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고 싶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는 데 집중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지속성, 일관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제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메타버스 관련된 법안도 사실 저희가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유지상 의장님하고 같이 말씀 많이 나누면서 산업계 얘기를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송도영 그 변호사께서 마지막에 이러고 쓰셨더라고요. 국회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딱 두 가지다. 규제의 유혹과 시간의 압박, 이걸 이겨내셔라라고 했는데요. 제가 입법기관이 되고 나서 저만의 그 법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적 셧다운 제도 팔 벗고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거든요. 팔 걷고 기본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우선 자율적 규제를 통해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라는 약속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게임법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기 또 말씀 주신 것에 홍보 메타버스 하면 자꾸 제페토만 얘기합니다라는 글을 우리 조규조 부회장님이 쓰신 건가요? 예, 쓰셨는데 홍보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 김성균 교수님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분께서도 역할을 해주셔서 메타버스가 뭔지를 국민들께 좀 많이 알려서 산업이 발전하고 속도를 내는데 저희가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열심히 하고요. 지금 옆에서 의장님께서 저한테 자꾸 숙제 주시는 거거든요. 말하는 걸 지키고 숙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 시간이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패널 계신 분들의 말씀은 이제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 여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짧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시간 범위 내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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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주시죠. 여기 하시고. 예. 해도 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라인컴퍼니 안지훈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 제목이 기술에서 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술은 결국 사람이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당사 같은 경우에는 그 21년 기준으로 120명의 개발자가 있었는 현재 지금 80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지금 결과적으로 업계에서 전체적으로 공급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 박 선생님께서 인재 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급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일반 학사를 졸업하고 10년 정도 지나야 고급 인력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 지금부터 4년이 지나고 10년이 14년 후에나 그 고급 인력들이 우리 산업계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 회사들이 그거에 대한 시간을 가져갈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에서 인력을 조금 수입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고용 법률에 의해서 외국 인력을 쓰는 데는 많은 제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이라든가 비자의 문제라든가 그러면 결국은 아까 우리 김상균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거에 대한 시의성을 잃게 됩니다. 이 산업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법률을 바꾸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부분에서 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저는 허은하 의원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가 아닌 신고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결국 산업에 있어서의 좀 더 이 기술을 발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신 답변 드리면 그 정부와 그 정부의 일은 일단 이제 외국의 부족한 그 소프트웨어 인재를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인도나 이런 데서 또 들어오게 해서 그런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편하게 해서 그쪽을 늘리는 정책은 단순히 그 과기부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협회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 실업부터 이런 문제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을 어떻게 우리 쪽 전공자로 전환하는 그런 교육들, 그 다음에 기존 대기업에서 이공대를 나와가지고 수십 년 일한 사람을 퇴역을 시키지 않고 다시 업종 전환을 그러니까 백타, 행렬 이런 걸 배운 미적분을 배운 사람들을 업종 전환을 해서 대기업이 저희 쪽에 일원을 데려가지 않아서 그 악순환을 막는 이런 형태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외교부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늘 그 토론회 내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저희 협회도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허은하 의원님한테 이 법 통과에 집중하게끔 하기 위함이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좋으시겠어요. 근데 혹시 뭐 추가하실 내용 있으세요, 의원님? 네. 없으십니까? 예. 예. 우선은 집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까 한 분 더 계셨는데. 더 질문을 받을까요? 있어요? 질문 있어요? 예. 질문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로키드 헬스케어에서 이제 인공지능 총괄을 맡고 있는 최한주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그 증강현실이나 이런 믹스 리얼리티가 전공이었던 만큼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큰 워드에 있는 개념적인 범위와 실제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좀 다르다는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얘기되는 것들은 대부분 결국은 이 VR, AR 기술에 기반한 이런 3D 컨텐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반면에 메타버스의 범위는 현실과 가상을 잇는 디지털로 된 모든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들은 이미 이런 페이스북에서도 이미 그 개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었고 요즘에는 의료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자신의 의료 기록을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형태. 다만 그게 꼭 이 헤드셋의 형태의 디스플레이일 필요는 없이 다양하게 디지털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법이 가져야 하는 역할이 저는 아직 완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금융행위를 하면 당연히 금융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지지 않고 일 것이고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법의 규제를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오늘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메타버스법 정의를 함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이 법안 예전 초안도 그랬고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메타버스란 다음 각호의 기술을 말한다면서 XR, VR 이렇게 막 나열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넘어가면서 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특징적 요소, 개념 요소로만 넣고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넓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이 법의 개념이 좀 넓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하고 나중에 개정하거나 이 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융통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을 넓게 개념 징표를 잡다 보니까 지금 실제 이야기된 그런 것만 그거 보면 그 중에 일부만 해당하는데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이런 개념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추상적 정의, 보편적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었나요? 혹시 그 의료,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이 모든 법을 다 규율할 수는 없고요. 그 도메인에 있는 법들은 있습니다. 융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유의를 해야 되냐는데요. 의료법 가면 당연히 의료법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다만 지금 의료법은 메타버스를 정의하지,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법들입니다. 레거시 법들은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슈들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사람이 직접 다 가서 안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법 체계가. 근데 메타버스나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점검을 하는 거는 적법한 점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지금 당장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 뭐 중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에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그 체계를 이제 유지하되 메타버스와 융복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논의의 장을 이끌어내는 게 이 법안의 이제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한주 박사님의 질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했었거든요. 제정법 통과가 됐는데 그때도 가장 오래 걸렸던 게 정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위에서 좀 정의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오늘 나온 말씀과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서 우선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그 후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더 많은 의견들 주시면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해 주신 분들 또 답변해 주신 분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회가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조준희 회장님 이 행사를 또 주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토대로 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직 여지가 있다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시기 내에 법이 제정이 되고 산업진흥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